자, 입문과정 2주차 기초영어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환기하는 거예요. 자, 권리의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죠. 승계 취득은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은 그게 아닌 거겠죠. 그래서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취득하는 경우가 보통 원시 취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갑이 A 건물을 신축을 해요. 그럼 갑은 A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A 건물의 소유권은 없던 게 신축을 통해서 새로 생긴 거죠. 이런 게 원시 취득이에요. 또 하나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대표적인 게 유실물 습득에 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물 습득은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요. 근데 6달이 지날 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것도 원시취득이에요. 왜? 그 물건 잃어버린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원시취득이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권리의 승계취득은 신권리자가 구권리자로부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받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전부를 넘겨받는 게 이전적 승계이고요. 일부를 넘겨받으면 넘겨받았다가 되돌려줘요. 이런 걸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이전적 승계 같은 거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상속 등을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설정적 승계는 갑소유 땅에 우리 지상권 따위를 취득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주고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랬다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이렇게 타인의 권리 일부를 취득했다가 나중에 그걸 되돌려주는 형태가 설정적 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하는 계기를 말하고요. 민법에서는 계약을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요. 이게 법률행위죠. 자, 이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장 신축 또는 고층 건물 신축. 이게 동기죠. 그죠? 자, 여기서 민법상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공장을 지려고 땅을 사든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땅을 사든 땅을 파먹기 위해 사든 갑은 관심 없는 거예요. 소유자는.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저 사람을 죽였을까? 원한관계, 치정관계 뭐 이런 걸 따져야 범인도 찾기 쉽고 동기는 나중에 형량을 결정할 때 그걸 고려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동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중에 동기의 불법이라든가 동기의 착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때 써먹기 위해서 동기가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행위 중에서 적법한 행위들이 있죠. 불법한 행위가 따로, 불법행위 같은 게 따로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적법한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계약 이외의 행위,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이외의 행위, and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해. 법이. 예를 들어 채권자 갑이 채권자에게 돈 갚아라. 정당하죠. 이거 최고라고 해요. 독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정당, 부당,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법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최고하는 사람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최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내려고 최고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아내려고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면 이 독촉을 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인간의 적법한 행위 중에서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을 때 그런 걸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다음 법률을 크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눈다 그랬죠. 강행규정은 강제적으로 적용이 돼요. 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정들이에요. 이런 게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반면에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다른 약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월세 사는 사람이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자기 돈으로 고쳤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수리 수선을 할 때 임차인이 임차인 돈으로 수선한다라고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거 안 지켜도 돼요. 이런 규정들이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뉘는데 이 강행규정 중에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편면적 강행규정은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요 놈은 지켜야 돼. 근데 상대방은 안 지켜도 돼.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예컨대 주택임대차법 보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봐요, 기간을. 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임대차 전월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어.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컨대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는 건 임대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결국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특히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라는 이 규정은 임대인한테만 강행적으로 적용이 되고 임차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즉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부당이득과 불법 임급여라는 개념이 기억나시죠? 우리 무효 취소에서 부당이득 개념이라는 거 봤죠? 법률상 원의 없이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얻은 것을 손해입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됐는데 주고받은 게 있더라. 그럼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합니다. 쉬운 예로는 거스름 더 거스를 받는 게 부당이득이에요. 갑이 택시비 4,000원이 나왔어요. 5,000원 지불했어요. 그럼 당연히 1,000원 거슬러 받으면 되는데 택시기사분이 깜빡하고 46,000원을 거슬러 줬다면 갑은 45,000원을 부당이득한 거예요. 이런 거 돌려주도록 하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다만 반사회 질성으로 준 게 있을 때는 그 반사회 질성이 불법이죠. 그걸 원인으로 준 게 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란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이 됩니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뇌물을 줬다?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도박자금이나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 원인급여까지 개념 잡아주시고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9개 정도 여러분들이 5분이나 10분 내에 듣고 탁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이 정도 용어들을 다시 한번 환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오다 가다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나중에 인이백이에요. 이 용어를 미리 설명드리는 이런 용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건지가 직관적으로 의미가 와닿아야 돼요. 생각해서 이게 뭐지 생각해서 의미가 생각이 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개념이 딱딱 와닿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